입지들이 좀 있다. 좀 전에 썼던 부분들이 중에서 만약에 그 카메라에 안 나오면요. 제가 그게 안 보입니다. 이 구간이. 지금 컴퓨터에 구간을 정해놓고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인 분들은 이제 그걸 양해해 주세요. 요 딱 박스 안에서만 이렇게 지금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범위 설정하다 보니까 먹통으로 바뀌면은 어디에서 판서를 했는지 잘 모릅니다. 자, 뭐 집도 뭐 특별할 거가 없고, 그래서 도대체 뭐가 개발 호재냐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자, 보시죠. 등기를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까 말한 소유 특별한 거는 이제 좀 이따 이제 여러 가지 조사가 되겠습니다만은, 소유권 보존이 2008년이고 현대건설에서 지은 거고, 2008년 5월에 이렇게 보존 등기했는데 7월에 이제 7월에 이제 뭡니까? 2008년 5월에 집이 지어졌고 2008년 7월에 이제 소유자가 등록이 됩니다. 등기 원인은 2006년 1월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어떤 개발이 있었던 그 신축 아파트라는 거죠. 신축.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권리 대지 딱지 같은 거죠. 딱지를 매입했다가 건물이 지어진 그 한 2년 6개월 정도 기간이 걸리죠. 2006년하고 2008년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첫 번째 입주하신 거죠. 첫 번째. 네, 첫 번째 입주했다가 아까 말한 대로 뭐 가압류가 뭐 많이 걸리죠. 이제 사업하면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보면은 뭐가 써 있습니까? 여기 보면 채무자가 누구로 적혀 있어요. 정준학의 일명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그 일명이 누군가를 이제 통상 찾거든요. 이렇게 찾아보면은 아무리 봐도 이게 채무자는 이게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누구지?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딱 봤더니 여기에 또 주식회사 GL 머천트 마린이다. GL 머천트 마린, 이런 회사가 종로구에 있는데 여기서도 채무자더라. 그래서 GL 머천트 마린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딱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검색을 해놨죠. GL 머천트 마린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여객 운송, 화물 운송이다. 그래서 무슨 항만이라는 곳에서 대출을 해줬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GL 머천트 마린이라는 그 블로그 포스팅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GL 머천트 마린이 채무자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요 집의 소유자가 운영하는 회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그럼 큰가 작은가를 봤더니 상당히 크죠.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떠세요? 상당히 큰 회사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서울 포럼 교류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 기사 검색을 몇 군데 더 했더니 여기 보시면 GL 머천트 마린은 벌크 사업부 중에 하나로 그죠? 제너럴 종합물류가 운영하는, 제너럴 종합물류는 2003년에 대륙 횡단열 철도 수송 전문 종합물류 회사다. 그러니까 2003년에 열었고 지금 2017년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사업을 한 회사죠. 제너럴 종합물류가 해서 여러 가지 사업부 중에 벌크 사업부를 GL 머천트 마린이라는 걸로 해운 전문 법인으로 독립시켰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어떤 이제 요즘에 아시잖아요. 해운 쪽 잘 안 돼요. 무역 잘 안 됩니다. 그 영향을 타서 이런 어떤 경매 물건까지 흘러온 것 같습니다. 제너럴 종합물류는 컨테이너하고 벌크 사업부 같습니다. 벌크 사업부.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 것들을 검색을 해봐서 아하 그런 연으로 이 경매 물건이 나왔겠구나 여기까지 이제 추정을 했고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 왜 이렇게 33명까지 응찰을 붙었고 시세가 아마도 통상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세하고 감정가 차이가 크게 잘 안 나는 경향에 속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시세 감정가보다 높게 샀을 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4억 200까지 쓸 정도면 1번 실거주자 2번 그 다음에 뭐 개발 호재가 있다. 안 써져. 그 다음에 3번 시세 차익이 시세가 예를 들면 4억 한 4천 5천 기본 간다든가 아파트니까 이렇게 뭔가 조금이라도 더 시세 차익이 있든가 아니면 향후에 미래 가치가 있던가 아니면 미래 가치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나는 현재 살 거야 이런 세 가지의 동기가 있어야 된다. 동기 우리가 어떤 이유가 있어야 액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돈질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마침 소유자가 정모식인데 낙찰자가 정모식이야. 그래서 혹시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죠. 혹시 이런 생각. 그리고 지금 보이셨다시피 회사가 작은 회사가 아니고 큰 회사의 해운 전문 법인으로 벌크 사업부로 떼어진 사업부에 있는 대표 그죠? 그 대표의 회사가 이제 이렇게 대표가 집이 이렇게 넘어가도록 가만뒀겠냐라는 물음표를 생각을 해보면 큰 회사잖아요. 여기가 예를 들어 큰 회사인데 요거를 뭐 했을까? 그냥 놓치게 했을까? 그 큰 회사의 자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는 집을 그냥 놓쳤을까? 그럼 실거주자이겠군. 이런 식의 추정이 쉽습니다. 개발 때문일까? 아닐 것 같아. 시세 차익이나 요 3번의 혐의는 지금 조사를 직접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조사를 KB 시세로 조사를 제가 떴습니다. 이걸 미리 해놨어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113제곱미터에서 164제곱까지가 있어요. 그리고 수기 힐스테이트 1단지 맞습니다. 자, 그러면 113제곱미터는 이제 공급 면적입니다. 공급 면적이 되겠고 잠깐만요. 자, 보시죠. 공급 면적은 여기 다 전세로만 빼놨네요. 잠깐만. 매매로 다시 뺐습니다. 매매로 우선 단지 정보 볼까? 단지 정보를 보면 여기가 공급 면적이 113부터 114, 115, 115 그러니까 미묘하게 1제곱미터 차이 나는 평수들이 있죠. 113, 114, 115, 129 여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의 구간이 있습니다. 그죠? 113. 그 다음에 113 세대는 232세대가 있습니다. 232세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단지에서 제일 작은 세대가 113세대입니다. 113세대. 그러면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은 몇 평이죠? 이 사건은 84.97이죠? 84.97입니다. 외워놓으세요. 84.97 84.97이 되고 시세 정보를 보시죠. 시세 정보를 보면은 84.97이었죠. 84.97 면적. 그러니까 97이니까 아까 112가 아니고 113 정도 된다. 113 전용 그 공급 면적이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요거보다 살짝 비슷하거나 엇비슷하지만 129보다는 낮다. 이게 가격이. 그럼 129가 보시면은 하위 평균은 4억이고 4억 2천도 되고 4억 4천도 된다. 높은 금액은. 그러면 지금 우리 이 본건은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건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상위 높게 팔렸을 때 평균이 4억 5백인데 이분이 낙찰한 거는 4억 2백 얼마인가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아니다? 아닐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이거는 이제 현재 그 시세고 그러면 이제 시세 조사해 놓은 거고 나와 있는 매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9개의 매물이 나와 있고 그 중에서 여기가 114가 우리 물건하고 살짝 비슷하죠. 그런데 지금 얼마에 나와 있습니까? 4억에 나와 있다. 113이 본건하고는 사실은 똑같죠. 3억 8천이다. 4억. 그러니까 115도 4억. 그런데 지금 이거는 113 정도 되는데 4억 200을 썼다. 4억 200을 쓰면 4억 200에 걸맞는 취득세를 낸다. 그렇다면 실제로 여기 사업과 여기에 있는 3억 8천에 전화해서 단돈 500이나 300만 원만 흥정을 해서라도 더 싸게 살 수가 있다. 자,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 금매가보다 높게 샀네 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금매가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 있는 거를 부동산에서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다. 오히려 여기 114는 3억 7천까지 나와 있는 집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확인 매물도 9월 달이에요. 9월 달. 9월 6일이면 이건 최신판이네. 요거는 옛날 거구나. 8월 달에. 그러면 왜 이분이 4억 200에 샀을 때 막 갑자기 한 달 사이에 올랐을까?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이분이 회사 기업 대표인데 막 완전히 작은 회사도 아니야. 이게 소유자가 다른 사람 이름을 사든 어떻게든 그냥 이사를 가면 또 이사비 들죠. 이사비 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구가 안 살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사를 가면 나름 또 인테리어 좀 합니다. 인테리어를 도배장판 해주면 몰라도 자기가 구조 변경을 살짝 하려고 해도 거기서 1, 2천씩 씁니다. 이사비 1, 2천 쓰죠. 이사를 하게 되면 또 가구가 안 맞으면 가구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몇 천을 쓰느니 있는 자리에서 앉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2003년인가 2008년부터인가 보존 등기가 그랬었나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옆 동네 앞 동네 지인들도 있고 학군도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뜨는 것보다는 머무르는 게 이익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지금 여러 가지 추론상.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경쟁자가 있을 거를 대비를 해도 아마 2등하고 큰 차이를 내서라도 그냥 내가 머물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면 이제 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그럼 혹시 뭐 개발 뭐가 있었을까? 그러면은 아까 김포시 뭐였어요? 김포시 고촌읍이었지? 성가서 죽겠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사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에 해당하는 첫 번째 여기는 어떤 급격한 개발 호재, 급격한 개발 호재에 대한 조사는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두 번째는 이 기업이 작은 기업이 아니라서 기업 대표 집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시세보다 좀 더 주더라도 이 집을 지켜야 됐을 것이다. 저는 이제 추론을 여기 2번에 두고 있고 3번에 두고 있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뭐 세 가지 이유였잖아. 하나는 실거주, 여기 이제 실거주 조건이죠. 요거는 이제 시세 차익이 이거 미래 가치지? 미래 가치가 있다. 요거는 현 시세 차익. 현 시세 차익이 존재해서 4억을 쓴 거 아니냐. 그러나 지금 급매물과 KB 시세를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현 시세의 차익을 보고 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X. 그죠? 요거는 X. 그런데 추론상 실거주의 추론이 그냥 높아 보인다. O. 그러면 미래 가치가 급격한 개발 호재가 있었겠는가?
요거 그렇다고 보기에는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을 왜 매입하지 않았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 경매 뭐하러 해? 차라리 금매가 낫지. 이런 사람들의 이런 면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죠. 이런 면을 보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김포시 고촌읍의 힐스테이트, 수기마을 힐스테이트와 연관된 개발 호재가 있겠는가에 대한 조사는 전화 한두 통하면 할 수가 있다. 그것만 파악하면 1번도 아니고 실거주겠구나라고 추론하기가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